자, 오늘은 156쪽 곱의 법칙 해볼게요. 채연이 동영상 강의로 보기 전까지 한 거 공부하고 숙제 해왔죠? 네, 잘했어요. 자, 필수예제 공산의 곱의 법칙 쉽습니다. 바로 1번. A에서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할 때 X 하나 이렇게 붙이고 Y 하나 붙이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X에서 분배를 두 개를 한다는 건 X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는 얘기고 B도 두 가지, C도 두 가지. 그럼 그게 모두 항이 나오겠죠. 항이 5개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뭐 걔네끼리 동료항 계산이 돼서 뭐 서로 없어지는 게 있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경우에 항의 개수는 3 곱하기 2가 끝이에요. 바로 2번 A 플러스 B P 플러스 Q도 그러면 동료항이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뒤에 있는 거는 3 곱하기 2가 돼. 그럼 앞에는 항이 4개, 뒤에는 6개가 나오는데 뭐 앞뒤에 있는 게 또 서로 동료항이 있을 리는 더더욱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항은 10개다. 뭐 그게 끝이에요. 경우의 수가 아직은 문제가 좀 쉽습니다. 그죠? 네. 자, 필수 예제 공사를 좀 해볼게요.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셨는데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개념이 좀 중요해요. 72의 약수의 개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해서 8이라는 거의 약수를 생각해보면 1, 2, 4, 8이 나올 수 있고 9의 약수를 생각하면 1, 3, 9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72의 약수를 뭐 작은 값부터 따져보면 제일 작은 게 1이잖아요. 1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약수와 약수의 곱도 약수가 돼요. 그러니까 72의 약수끼리 곱해서 72를 넘어가지만 않으면 그게 72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거, 2라는 거, 3이라는 거, 4라는 거 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죠? 그 외의 약수들도 이쪽 계열과 이쪽 계열에 있는 거를 서로 엮어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의 세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시리즈가 3이라고 해서 3이라고 하면 안 되고 4개. 3의 2제곱도 시리즈가 3개.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 분해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테이블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는 1, 2, 2제곱, 2의 세제곱, 여기는 1, 여기는 3, 3제곱 해가지고 요거를 1, 여기는 2 해가지고 크로스로 곱한 걸 테이블을 꽉 채웠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논리가 경우의 수로 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강의했던 거, 중1 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배웠던 거 선생님이 한번 더 떠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공사 다시 3번 가볼게요. 2250의 약수 개수를 구해라. 그럼 이것도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소인수 분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3개의 시리즈를 서로 막 곱해서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약수 중에서 홀수인 것만 구하면 2의 시리즈가 관여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3의 시리즈하고 5의 시리즈끼리만 엮어서 곱하면 그냥 그게 답이라는 거죠. 네. 설마 시험이 이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기말고사니까. 자, 필수예제 공업 158쪽 도로망에서의 방법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보세요. A에서 B까지, A에서 D까지, B에서 C, D에서 C 경로가 여러 개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A에서 C까지 가고 싶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A에서 C까지 직통 항로는 없어요. 어디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어요? B를 거쳐 가든가 D를 거쳐 가든가 그렇게밖에는 안 되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A, B, C 이렇게 가려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B, D, C 이렇게 가려면 2 곱하기 3. 선생님이 중간에 또는이라고 잠깐 허밍을 넣었던 거 기억납니까? 또는이라는 것이 적당히 잘 들어가줘야 돼요. 문제의 어떤 마디 역할을 하는 애가 될 거예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요. 또는이라는 게 접속사가 들어가면 경우의 수는 더하기 역할을 합니다.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르는 기준이 될 때 또는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곱하기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리고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문장을 그리고라고 넣을 필요는 없죠. 곱하는 건 자연스럽게 곱하기를 하면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눌 때만 또는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자연스러운 경우의 수 문장이 나올 거예요. 경우의 수도 별로 어렵지 않죠? 경우의 수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필수 예제 공육이 이제 조금 피곤한 설명이 좀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부터 조금 경우의 수라는 게 진짜 한 걱정거리 하는구나 라는 걸 선생님이 좀 맛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수 예제 공육을 보시면은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림의 영역도 이렇게 딱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문제를 보시면요 이 영역에 색깔 칠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색깔의 종류는 5가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색깔 종류가 5가지일 수도 있고 뭐 6가지일 수도 있고 그건 문제마다 틀린 건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포인트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같은 색을 중복하여 그러니까 또 써도 그건 상관없는데 인접한 지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설명 같은 거 많이 돼 있는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혹시 알아요? 뭐 숨막쿵 나오대 이런 거 보는 책들 주변에 있습니까, 친구들? 설명이 좀 유독 많이 돼 있는 수학책들이 있어요. 뭐 스파이더맨스 이런 것처럼 거기 보면은요 이런 거를 지도 칠하기 문제라고 나와요. 실제로 유럽 지도를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빨강색, 어떤 나라는 파란색 뭐 이렇게 칠해 나가는데 다른 나라는 다른 색깔로 칠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문제, 인접한 지역에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것 지도 칠하기 문제다라고 일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칠해볼게요. 잘 보세요. 거기 풀이대로 보여드릴게요. 거기 풀이대로. 여기부터 칠하려고 그래요. 몇 가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어요? 5가지. 자, 그 다음 여기 이어서 칠하려고 그래요. 곱하기는 이어서 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죠?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죠? 왜 4개예요? 여기 칠한 색깔 피해서 칠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어서 현재 어디 칠했죠? 그러면 여기 칠할게요.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죠? 3가지죠. 그러면 또 이어서 현재 A, B, C까지 칠했어요. 여기는 몇 가지 색깔? 3가지죠. 왜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요것만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3가지예요. 그럼 마지막 2도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거기 그래서 맨 끝에 정답 보면 5, 4, 3, 3, 3, 3 해가지고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40이죠. 근데요. 경우의 수만큼 그러려니 하고 보면 그러려니 되는 부분도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 지금부터 칠하는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부터 칠해 나가 볼게요. 요렇게 하고 요거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부터 칠해 나가 볼게요. 몇 가지죠? 5가지 곱하기. 그럼 여기는요? 4가지. 그럼 여기는요? 왜 3가지예요? 4가지죠. 그죠? 인접하는 것만 다른 색으로 피해서 칠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몇 가지예요?
이게 답이 같을 것 같습니까? 아직 여긴 치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나오죠. 이해 안 됩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잘 보세요. 다시 인접지역은 다르게 칠하는 거야. 중심줄 놓으면 경우의 수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중심 집중 잘해야 돼요. 자극적인 말을 하나 해줘야지. 머리 나쁜 사람은 경우의 수 못합니다. 머리 나쁘다는 티내지에 하려면 중심 바짝 차려줘야 돼요. 진짜 어려워요. 여기 5가지 맞죠? 여기 4가지 맞죠? 여기도 4가지 맞습니까? 선생님 지금 트릭 같은 거 쓰는 거 없어요. 여기 4가지 맞죠? 여기 4가지 맞죠? 아직 여기 결정 안 했죠? 근데 여기다 무슨 발광을 한다고 숫자가 들어가면 이것까지 곱해야 되는데 그거 곱한다고 이게 나올 것 같습니까? 54, 54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엔 3이 연락에 나오는데 4, 4 시리즈여야 돼요. 답이 같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요, 확실한 거 하나, 내가 너무 깊게는 안 할게. 그래도 경우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게감 없이 성의 없이 공부할까봐 이 정도는 내가 무게를 주겠다는 거야. 봐봐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러면 하여간 이렇게 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풀어서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가르쳐줘도 헷갈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여기 5444가 트릭이 들어간 거는 없어요. 살짝 힌트를 주면은요. 여기가 54까지는 맞는데 여기에 있는 거가 이거랑 동일한 색상을 칠할 수도 있고 여기랑 동일하지 않은 색상을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케바케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요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또 헷갈리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거는 왜 케바케 안 따졌어? 이거 케바케 안 따졌잖아요. 뭐 칙칙폭폭 그냥 끄떡끄떡끄떡 하면서 다 곱했잖아요. 그죠? 근데 설마 책이라는 게 거짓말을요? 이렇게 풀면 하자 없으니까 이렇게 푼 거예요. 자 보세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 선택한다고요? 수능에서 이런 문제 자기가 모델링해서 풀어야 돼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되게. 확실한 거 하나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메모를 하셔야 돼요. 이런 종류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인접지역 필에서 칠하기? 아니면 색깔 칠하기? 색깔 칠하기 문제도요 이런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중2 때 색깔 칠하기 문제 해봤을 건데 칠한 색깔은 또 칠할 수 없다. 이 문제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쉬워요. 이런 종류 중학교 때 본 적 있는 사람? 그러면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중학교 때는 보통 보면은 썼던 색깔 또 칠하기 없기예요. 그럼 되게 쉬워요. 근데 여기는 썼던 색깔 또 칠할 수 있어요. 인접 지역만 다른 색깔로 피해서 칠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괜히 제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랬죠? 지도 칠하기 유형이에요. 지도 칠하기 유형이면은 인접 지역은 다른 걸로 칠한다는 규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썼던 건 또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인접 지역이 많은 순서로 칠한다가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A부터 칠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더 왜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골치 아파집니다. 내가 이거를 완전 오리지널 풀 버전은 아니더라도 저쪽 반 녀석들이 진도가 여기보다 조금 빠르거든. 한 30분? 1시간가량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오픈된 버전으로 설명을 했는데 애들이 돌아버리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또 한마디 했지. 볼링수하고 볼링 에버리지하고 당구도 좀 쳐봤다 그랬죠? 당구도 뭐 얼마라고 점수 놓잖아요. 그죠? 네. 볼링수하고
방구수하고 경우의 수 푸는 거 보면 머리 나쁜지 좋은지 안다 이런 얘기했더니만 애들이 쓴숨을 짓더라고. 그래서 걔네들 보고 판단을 했지. 아, 얘네들 앉혀놓고는 너무 깊게 얘네처럼 설명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좀 해봤어요. 그놈들이 까불까불해도 머리는 잘 돌아가는 놈들인데 어쨌든간 여러분들은 요거를 철칙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인접지역이라는 거에 우선순위가 없는 문제가 나오면은 말 그대로 뭘 먼저 칠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어쨌든 그건 그거고요. 우린 이 문제 하나 다시 봅시다. 얘네들은 모두 공평한 입장이죠. 근데 이제 요거 딱 칠하면서 이렇게 칠해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지도가 이렇게 생긴 애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얘네들은 어때요? 모두 다 공평한 입장이죠. 뭐를 하나 최우선으로 할 수도 없죠. 이 문제는요, 얘가 최우선인데 얘네끼리는 우선순위가 상관없으니까 먼저 칠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걸로 먼저 스타트를 할 수 있으면 얘네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부터 스타트를 해야 돼요? 뭐부터 스타트를 해야 될지조차도 없죠. 그렇죠?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이렇게를 한 쌍으로 잡든 이렇게를 한 쌍으로 잡든 잡아가지고 얘네 둘의 색깔이 같을 때 또는 얘네 둘의 색깔이 다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해 없기 바라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요, 이렇게가 같을 때 다를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거를 같을 때 다를 때로 나눠서 풀어도요, 정답 540 나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시험에서 지도 칠하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건 안 나오겠죠.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전급의 필기는 아닌 거예요, 이게. 아직은 기초적인 필기인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요, 요거 기준으로 얘네 둘이 동그라미 친 게 같을 때를 가정을 해볼게요. 동그라미 지역끼리 같을 때. 적지 마세요, 이거. 적지 마세요. 같을 때. 색깔은 4색상이라고 할게요. 어떤 색깔을 칠할 수 있던, 동시에 칠하겠죠? 4가지 곱하기. 그럼 같은 색깔로 칠했겠죠?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죠? 그러면 3가지. 맞죠? 여기 몇 가지죠? 3가지. 왜냐면 얘네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툭툭툭툭 적는 것도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곱하기는 앞에 상황에 연이어서 무언가를 설정해 나가는 거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엔 얘네 둘이 다를 때예요. 다를 때면 여기 초이스할 수 있는 게 4가지면 여기는 몇 가지가 돼야 돼요? 3가지. 여기다 바로 칠게요. 헷갈리지 않게. 2개 칠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몇 개 칠한 겁니까? 2군데 칠한 거고요. 여기도 2군데 칠한 건데 여긴 같은 색상이니까 4가지인 거고 여기 다른 색상이니까 4 곱하기 3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여기 다르니까 몇 가지 칠해야 돼요? 2가지. 그리고 얘하고 상관없으니까 여기는 또 몇 가지? 2가지.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다. 그렇죠? 오, 헷갈려요, 선생님.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요, 실제로 색깔을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풀면은 중간에 풀면서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 경우에 4가지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지금 여기는 5가지, 필기가 섞여버렸네. 뭐 5가지면 하나 더 해도 되고요. 4가지란 얘기,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레드라고 했다 치자. 그럼 여기 몇 가지니? 3가지. 그러니까 저거 보면서 하면 이해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이 경우는 레드가 아니지. 여기 레드면 여기 뭐 블루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긴 몇 가지? 2가지. 꺼봐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각도가 훨씬 달라졌다는 얘기야. 결국은 경우의 수도요 수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건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고등학교 때 제일 싫었던 게 경우의 수니까. 근데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보조 수단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여간 여튼간에 저걸 시험 줍니다. 일단 보세요. 여튼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요거 경우의 수 구하면 얼마죠? 36이죠, 그쵸? 요거 경우의 수 구하면 얼마죠? 이거 좀 계산이 복잡한가? 12 곱하기 4니까 48입니까? 36하고 48 더하면 얼마 되는 거죠? 36, 48이면 83입니까? 36 더하기 48 뭐대? 84 맞죠? 그죠? 보세요. 06-2번 그림 보세요. 06-2번의 그림과 여기 있는 그림은 같은 그림이다. 맞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같은 그림이에요. 구조적으로 같은 그림이에요. 왜요? 이거 봐보세요. 요거 인접 몇 개 지역? 2개. 이거 인접 몇 개 지역? 2개. 공평하게 각자 입장에서 인접 지역이 몇 개씩입니까? 2개죠. 선 좀 삐뚤어졌다고 같은 그림인지 못 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몇 번 풀어드린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 06-2번을 풀어드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리할 시간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문제가 표준이에요. 이 문제가 표준이다. 이런 건 실전에서 안 나와요. 우리 중학교 2학년이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저게 나오겠죠. 안 나와요. 그래도 왜 이렇게 용감하게 편하게 칠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인접 지역이 많은 순서가 명확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근데 얘네들은 인접하는 지역이 많은 게 단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풀어라? 마주 보는 부분을 한 쌍을 이래 잡든 상관이 없으니까 한 쌍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같을 때 다를 때로 해서 더해야 된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06-1번 보세요. 뭐 문제는 원래 읽어봐야 돼요. 지도 칠하기 문제인지 그냥 색깔 칠하는 건지. 근데 여기는 모두 다 지도 칠하는 문제예요. A 인접지역 몇 개죠? D는요? B는요? B도 3개죠? C는요? 2개죠? 그러면 누구로 처음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B나 D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D로 칠할 거야. 그리고 D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B 이렇게 안 가도 돼요. 네. D 칠한 다음에 그냥 A, B, C 순서대로 칠해도 답은 똑같아요. 선생님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접 순위가 많은 거 하나 먼저 하면 그 다음에 편하게 칠해도 돼요.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06-1이 같은 시리즈의 문제고요. 그게 여기 있는 여기까지의 노란색 필기고 사실은 이거는 모든 문제에 해당이 되는 필기거든요. 오늘 아마 진도 나가면 뭐 남자 5명, 여자 4명이 있을 때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막 줄 세우고요. 그럴 때도요. 남자 4명에다 이름 붙여주는 게 좋아요. 너는 네 친구 이름 4명 갖다 대는 거야. 그러면은 리얼리티가 살아요 이게. 그럼 문제가 그냥 수학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중에 한 멤버라고 치고 내지는 내가 만약에 내 친구들을 줄을 세운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지? 이걸 머릿속에서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문제를 푸느냐 죽어있는 문제를 푸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리얼함이 있어야지 오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필기는 중요한 내용이다. 요거 그리고 06-1 똑같은 수준의 문제고 요거는 여기선 제일 어렵지만 이게 가장 표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기 한번 해보세요.